간밤에 잠들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 27시간째 예,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간밤에 밤잠을 잘 못 이루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취재 편의점 밤새 현장을 지켰는데요. 그 현장 함께 지켜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편안하게 출발을 하고 그래도 그나마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간밤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10시 28분 경에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실제로 계엄이 선포가 됐고 실제로 계엄군이 국회 해머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실제로 진입을 했었던,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고 했었던 사실까지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루를 출발해야 되는지 오늘 취재 편의점에서 좀 심도 깊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상황 살펴봅니다.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냐는 인사가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 오늘이네요. 아니 제가 오프닝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는데 그 간밤에 제가 이제 국회대로 국회 정문 맞은편에 있는 그 이게 한 12차선 정도 되나요? 제가 평소에 세어보질 않아가지고 최소 10차선 이상은 되는 큰 도로를 시민들이 가득 채우셨어요. 그리고 국회 문을 열어라라고 외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들 너무 놀라셔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느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정말 다 손을 파르르 떠시는 시민분들이 현장에 계셨습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물론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을 해제하면서 지금 상황은 종료된 이런 상황인데요. 국회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직 산회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정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밤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좀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은지 기자 한숨도 못 주무셨죠? 저는 그래도 장윤성 기자보다는 조금 더 잤습니다.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눈을 붙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을 말씀처럼 좀 정리해보자면 어젯밤 10시 정도 기자들한테 이제 긴급하게 공지가 좀 나왔거든요. 대통령이 밤에 담화를 발표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예산 정국이 심각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있었고 오늘 원래라면 이제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야당을 비난하는 성명 정도를 하지 않을까. 이 야밤에 또 무슨 브리핑이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10시부터 기다렸는데 그것도 좀 늦게 시작했어요. 한 20분 정도 늦게 시작해서 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좀 늦게 어떤 메시지 들고 나왔냐라고 했는데 단단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좀 격앙된 목소리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야당을 반국가 세력 혹은 뭐 범죄 집단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거친 숨소리를 중간중간에 내쉬어서 저는 사실 이게 아주 긴박하게 잡힌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오디오 감독님 목소리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정말 아주 격앙되어 있다 보니까 말하는 중간중간에 숨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뭐라고 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 마지막의 이야기가 그래도 뭐 반국가 세력 정도 늘 했던 이야기라고 이제 익숙해진 나쁜 기자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마지막 계엄 선포한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중히 탈당을 요청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청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에 대한 지금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일정 전면 취소를 한 상태인데 자, 하여튼 지금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중히 탈당이라고 하는 말도 지금 어울리는 단어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상당히 예의가 바르십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탈당 그리고 내각 총사퇴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탈당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엔 내란죄로 지금 조사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법적 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과연 계엄을 설포할 만한 사항이었던가를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계엄이라는 것은 헌법 77조와 네. 그 계엄법 2조 2항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네.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사법 기능이 네.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선포하는 것인데 이 해당 사항 중에 과연 대통령이 말하는 계엄의 요건이라는 것이 성립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 77조를 위배한 것이고 네. 계엄법 2조 2항을 위반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특히나 이제 대통령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국정 운영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운영이 봉쇄되었다. 그리고 이제 검사 탄핵 등으로 대표되는 사법 기능이 형해화됐기 때문에 네. 현저히 곤란한 그 기능 수행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이것에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결국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책으로서 위헌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에 대한 죄과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속보가 또 오늘 뭐 속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경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발음이 좀 시원치 않을 수 있으니 오늘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 계엄을 예측했던 최고위원이죠. 김건희가 감옥 가기 싫다. 이 선언인 거다. 계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진하야 안 할 것 같다.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 이준석 의원이죠. 개혁신당 준내란을 일으켰다. 탄핵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짚어주셨습니다. 1조 1항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아니 지금 우리 얼마나 안온하게 이 상황을 하고 있습니까? 참. 근데 어제 이제 그 포고령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정말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냐, 2024년 12월 3일의 어떤 대한민국 풍경을 정말 제대로 좀 담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한다. 근데 또 5번은 굉장히 또 윤 대통령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전공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